전 사실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에 그 농대 나왔지만 농업기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인지니어로 대우로 시작을 했는데 지게차 공장이 엔지니어로 변치가 되어 있어요. 네. 열심히 공동으로 했는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처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좀 아니다 아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생각하지도 않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그 신입사원 자담에 이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만 해도 저는 평생 혹은 엔지니어로서 만족하고 살 뻔했는데 회사에서 지게차 팔린다고 지게차 정상적으로 특공대를 만들어서 특공대 조장으로 영어부서에 투입이 된 거예요. 제가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회사에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특공대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해냈지요. 결국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박사장님 소개하시던데 팔레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화물 받칠 때 하나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혁명적인다는 것을 다음에 제가 선택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팔레트 소녀가 현대 경제를 이룩한 신화를 써버리는 겁니다. 이 팔레트가 외로운 한국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 받침 때. 이거를 만드는 것은 현대 자동차가 지금 만드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또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산업 못지않은 진짜 험난한 사업 모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물 받침대를 그냥 갈판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화물이 있고 화장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기서의 석유화 전부 전기기사 팔레트거든요. 이 팔레트들이 물자가 다 천태만상이에요. 별의별 형태가 다 있어요. 무거운 놈, 가벼운 놈 별의별 많은데 이거를 표준화를 해야 돼요. 제 경우는 단일규격으로 단일격대로 표준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공동으로 서로 써야 돼요. 기업들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과자 공장에도 보내고 식품 제조공에 여기서 석유화학 회사에서는 그 원료를 만들어서 전동제품만을 들어가고 수많은 석유화학으로 만들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만 단위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물자가 움직이는데 이게 물자의 흐름. 이 흐름을 보고 저는 돈을 벌었어요. 이 물자를 어떻게 잘 타느냐 하는 것이 제가 다 남다른 발견을 할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대 우리 물류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SCM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자의 흐름을 추적을 하는 이 과정이 좀 남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게차를 편하게 했는데 지게차 끝에 트랙터를 달고서 짐을 나가지고 들고 다니는 선진국에 가서 쉽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알게 됐어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게차가 쇳덩어리, 코일이라든가 석재라든가 철망 물건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것만 들고 다니는 장비로 이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모든 물건을 팔대에다 실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짐 1평짜리를 쌓아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 이게 원래 지게차의 용도고 그걸 제가 회사에서 알렸습니다. 돌아와서 유니트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파레토 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각국이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비기업을 설득을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코리안 파레토 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장님이 한번 영웅이다. 자, 우리를 선임해. 진짜 정명한 일을 하겠다. 네, 한번 해봐. 했는데, 그게 1979년도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내가 눌러가지고 경제개혁을 설득을 하고 공무원들을 뭐 만나고 소치했으면 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1983년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대우를 수표를 내고 이 길을 나섰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사표를 내고 진짜 이 솔로스 일을 해서 나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힘들잖아.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사표를 내는데 난 사표를 내고도 맨 아침 나와가지고 강북문헌의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직장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내가 사표 쓰기 안 되고 사장님이 한 말 동안 기다리고 계시니까 회사부터 봐야겠네. 용기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한국을 못 찾는다. 내가 앞으로 한국문헌의 연구원을 만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앉아있는가. 그래서 이국민이 중국이 하고 있어 결국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태를 결국 회사보다는 물론 형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업계를 설득하고 매스컴을 설득하고 물류가 이제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항상 중요한 건데 경기가 발전하려면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물류를 혁신하거나 선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설득해야 온 것이 개인입니다. 들어서 40년 동안 이거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물류인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 성격을 보시면 그 과정이 겨우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돈을 벌려고 일을 안 사십니다. 저는 지금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가가 나 돈 안 벌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명분이 있는 일을 들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실업을 쓰려도 돈이 따라와요. 세상에.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파이트 콜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물론 대표를 만들어서 우리 산업계의 물류 수준을 선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일련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스승은 일본의 물류를 정책하신 분이 저를 벽배에 앞에가지고 일본에도 제자가 없는데 한국인 저를 제자로 보더라고요. 역사에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는 일본 히라라라고 제 물류 스승은 아시아의 꿈을 저에게 숨어주고 그랬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물류 리더가 떼어놓아서 아시아 지역의 전체 리더까지 지금 다니면서 물류 전도사니까 개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에 가면 저를 정부가 저를 불러줍니다. 차이나 화이트풀을 한번 만들어달라.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못 만들고 있는데 소경이 당시에 코리아 화이트풀로 성공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차이나 화이트풀을 만들어주면 중국으로서 오해를 주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이라는 우리 경제교육학원 종교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고 그런 상황. 현재는 저희는 중국의 차이나 화이트풀을 만드는 것이 저 우리기도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전 세계의 화이트풀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와 똑같은 남의 하나님을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사업의 신조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일만 추구하고 새로운 길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독서입니다. 책. 아까 박서희는 부장님이 저 소개할 때 일본 책 두 권을 소개했는데 저는 책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어요. 제가 평생 읽은 책이 물류 전문서죠. 물류 전문서죠. 외국 서적만 정확하게 한 6천 권을 읽었어요. 50년 동안 6천 권을 읽었어요. 꽤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답답하면 이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답답하면 물류 업계 물론 필요한 경영실도 있지만 주로 물류,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책을 세계적으로 찾아서 읽고
답답함이 생기면 그 부분을 전하려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저는 복서 개혁론입니다. 복서를 통한 개혁은 그냥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서 책이라고 그러면은 하여튼 가장 그 꽃보다도 기마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나 술 먹는 것도 즐거우면서 책을 보고 저는 하루에 1000권도 책을 읽고 사무실에 나와서도 책을 보고 앉았다가 부하들이 글자를 들어가면 책을 읽고 왔나? 그럼 글자를 읽고 또 책을 들고 있어요. 저는 거의 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해보니까 적어도 물류서적을 6,000권을 독파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성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던져져도 책 속에 일이 있어. 반드시 책 속에 집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 꿈 같은 비즈니스. 광양에서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촌장님만도 우리 광양 후에서 제가 폴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꿈꾸고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답답해서 쓰겠는데 저를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선배님 고향인 광양항에다가 이 폴콘 사업 기지를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니다 안 될 것 같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걸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90%를 만들고 지난 코로나 때요. 전 세계가 해상용 컨테이너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가 있고 해원은 해운대도 괴롭고 해상이 10배쯤 폭등하고 나중에 났고 이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없어서 물자를 보낼 수도 없고 또 만리 쌓여 있는 항만에서는 이 컨테이너 때문에 난리를 치고 컨테이너를 물 수 없는 미국 철도항도 마비가 되었고 철도 컨테이너를 움직일 수 있는 트럭 사가 없어가고 마비가 있고 해상용 컨테이너 20개 완전히 시대랬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은 컨테이너를 만들지 않고 완전히 시장을 장악합니다. 중국 컨테이너들과 컨테이너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듭니다. 왜 안 만듭니까?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더 크게 했거든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렇지 내가 폴드컴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는 그 부귀가 여건이 인정되어 가고 있군요. 중국 사람들이 해상용 컨테이너를 생산을 수적으로 저 사람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결국 서베리안 사람이 폴드컴을 두고 나가면 전 세계가 열광을 하게 올 것이다. 진짜 박수 쳐주려고 이거는 할 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 팬데믹을 이용해서 그래도 마침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저널리스트 같은 SCM의 붕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가는 번역인데 지난주에 두껍지만은 해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세계가 미쳤어. 얼마나 미쳐버렸냐면 여기 해보는데 이 정도로 말할지 모르겠는데 머스크를 들어서 해운업계의 독과점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엔에서도 나온 거죠. 왜 전 세계 해운업계의 이 독과점? 원래 독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경제는 자유 경쟁이 가장 천재. 왜 독과점은 얼마인데 록펠러라든가 카네기에 다니는 성공적인 사업가들 포드라든가 모두가 적입니다.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성공하면 독점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파리줄을 가지고 제가 아까 표준화시켰잖아요. 표준화시켜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 몰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순간 돌아가서 코리아 파리툴, 한국 파리툴을 스톱을 시킨다. 움직이지 마! 하고 제가 명령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석유화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동면이 스톱이 될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단히 공장들은 생산 농업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로봇가 팔레트에다가 착착착착 자동으로 박스를 쌓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팔레트가 없으면 대륙의 문장들 물건을 치낼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못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람을 깨서 되는, 그렇지만 되는 악마는 아니죠. 진짜 뜻한 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열심히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물류회대를 만들면서 비자금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을 위해서 중대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도시키는 이유도 없고요. 하여튼 이 물류 시스템에서 제가 한 물자의 흐름을 바뀌었다. 아니면 이런 다 알고 싶고요. 물자의 흐름은 보통 사람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도어가 틀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물자는 생산물의 농술에서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가락 시장을 거쳐서 각 매장단에 움직이는 이 농산물의 흐름, 이것을 토지 하나도 물속에 상상이 가능해요. 선생님의 무역을 타고 그러는 해상용 컨테이너를 타고 그러는 아시아의 중국의 어느 저 시골 입금 비싼 데서 뭐 옷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이나 북미로 이동하는 요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 물류의 전문가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혁신을 하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환영을 받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제 선생님, 제 물류의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고객들이 물류의 문제에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가, 고객들이 무엇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면 저를 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관계상 깊이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포트폴 멘트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가 최근의 이유, 포트폴리오는 제가 사업하겠다고 탭스 아이디어를 내놓은 1999년이에요. 그 책을 쓸 때가 1999년인데 이 물회를 처음으로 실적으로 쓸 때가 1999년에 제가 이 포트폴 아이디어를 혼자 써놨습니다. 아시아에서 수많은 물자가 유럽이나 북미로 오면 화물에 돌아오는 아무리 없어요. 그쪽 사람의 선진국에서는 고생을 하지 않아요. 아시아의 임금 비싼 아시아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도 금융사업이나 하고 IT 사업이나 하고 우리는 그런 육체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자가 항상 한 방향으로 흘러요.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어디 해상용 컨테이너가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려면 비행가 한 통으로 돌아가요. 비행 컨테이너가 돌아와요. 근데 이게 고정이 시대예요. 고정이 고정. 그래서 이것을 물류에서 주된 전문가는 뭐 쉽게 생각하면 물류의 물류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의 물류의 핵심 세 가지만. 물류는 항상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졌어요.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에서 북미나 유럽에서 미국으로도 항상 생산지와 소비지는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운송이라고 하는 장거리 물자를 이동을 시켜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걸려요. 이게 코스트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미적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인원자들은 이걸 이용을 해서 해원 사업을 한다. 도가니를 연구하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그래서 물류의 가장 핵심 동행은 생산지와 소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향이 왔다 갔다가 있어야 되는데 왕복이 돼야 되는데 항상 편도방향의 동향이 되고 일단은 참 어렵습니다. 물류 문제는 분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류의 문제는 물동량이 일정하면 좋아요. 일정하면은 물류
어느 사람들 전이 없어요. 돈 못 벌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호기심은 성수기와 배수기가 확연히 있는 운동량, 옷 같은 거를 여러 옷 가면 또 겨울옷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옷을 겨울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류는 그 대표적인 그 계열의 운동이에요. 또 음료수도 마시고 여름에 많이 마시고 겨울에는 적게 마시고 이 성수기가 배수기가 확연합니다. 또 그 같으면 크리스마스 추석 한가절을 기점으로 해서 운동량이 확 늘어나고 이럴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상한 문제를 볼 때도 일정하게 없을 수가 없어요. 어때는 막 운동량이 푹 들어가고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데는 운동량이 없는데가 컨테이너가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수급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앞서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이것이 두 번째. 속전한 운동량 기복이 항상 회복 심합니다. 근데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경기가 나빠서 운동량이 요즘 대학은 경기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파리트가 한 3천만 개 정도 되고요. 렌탈 파리트가. 그 파리트가 3천만 개. 컨테이너가 한 2,500만 개. 합쳐서 2억 매 정도가 매일 지금 물자를 치고 우리나라 국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억 매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가 얼마나 나쁜가라 하면 저는 우리 회사 매출을 보면 매출은 900만 개가 숫자가 나오거든요. 몇개 안 되겠습니다. 이달에 몇 개 없습니다. 이게 계속 뚝뚝 떨어요. 그래서 경기가 계속 급감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야, 큰일 나구나.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하고 있으면 할수록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류에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니스가 계속 깔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선거의 시대에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툭툭 세금만 누르면 하나 갖다 주고 하나 갖다 주고 이런 데. 그러니까 다 풍요수예요. 그 올랑전형 운동량을 계속 깔아놓기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내에서 트럭을 보면은 경제교육이 50%가 있고 트럭에 그 트럭들이 반을 비워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박봉종 소장에 의해서 물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주습니다. 생산력 수급과 멀리 떨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생산 수급 조절이 굉장히 힘들다. 성승리가 됐으면 훈련이 있더라. 세 번째는 박봉종 소장의 시대에 도입돼 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거의 매일 한 건씩만 어떤 데는 두 마리, 세 마리도 치는 집을 만들면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또 저를 따라 배워서 새로운 비즈니스, 우리 롤스원이라는 회사는 아까 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실은 2조 5천을 했어요. 이 금년에 3조 원. 내년에는 아마 생조 5천 원 정도 사겠죠. 1년에 5천 원 정도를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게 회사 참 신기해요. 제가 얼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직원들이 각자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모아오면 1년에 5천 원? 이게 정말 커져요. 옛날에도 1,000원 원 있었는데 요즘은 5천 원씩 버리는데 여러 번 5천 원짜리 이상은 크게 됩니다. 근데 1년에 5천 원씩 커지고 내년에는 1조 같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만 성장하고 있는 이상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안에 모든 산업에 물자가 움직이는 모든 산업은 저희 고객입니다.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실비하는 비료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전 산업계에 우리 고객이 35만 된 이상들이에요. 폴드폰은 아까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폴링 시스템, 컨테이너, 해상민 크기나 새로운 차세대 해상민 크기나 접시 컨테이너는 우리 정통진 본부장이라는 직원이 여러분의 소개해 준 걸 이런데 접목하고 피지컬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 공유 시스템, 물류 재산이라든가 물류의 시스템을 모두가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우버와 같이 물류의 창고, 트럭, 물자의 개체를 모두가 공동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정보 시대에 필요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테크니컬 인터넷은 여기 인터넷 잘았을 때는 인터넷 집으로 그 물중에서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K가 있으면 다음에 그대로 자르는 스님타에다가 참고로 들어보면 되는 폰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